이번 시간에는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리드 스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어떠한 스냅을 활용할 건지, 그리드에 스냅을 걸지, 버텍스에 스냅을 걸지, 엣지에 스냅을 걸지 선택한 후에 이 스냅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게 여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스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냅 기능을 일단 꺼주고 단축키를 이용해서 그리드에 스냅을 설정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로 바꿔갖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G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동됩니다. 이동한데 이 그리드에 좀 스냅을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동하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드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드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좀 스냅을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해 줍니다. 그럼 좀 더 세밀하게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우클릭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간단히 우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클릭하면 여기 라이트라는 단축키가 뜨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레프트라는 단축키가 나타납니다. 여기를 컨트롤 Z, 얘가 지금 정중앙에 와 있지 않은데 Shift A 하고 큐브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얘를 회전하기 위해서 R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 회전할 때 스냅을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5도 단위로 스냅이 걸립니다. 물론 여기서는 그리드에 스냅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5도 단위로 탁탁탁탁 스냅됩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더 미세한 단위로 0.01 단위로 이렇게 스냅됩니다. 디테일하게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때 스케일, 얘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0.1 단위로 크기가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Shift 키를 누르면 더 미세하게 스냅이 걸리면서 크기가 조절됩니다. 우클릭해서 취소하고, 이쪽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그리드 스냅을 사용할래. 여기 인크리먼트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브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무브가 체크되어 있고, 이제 얘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얘를 활성화시켜 주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뭐 G키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이용해도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그리드에 탁탁탁탁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회전은 스냅이 안됩니다. 스냅이 안되는데 컨트롤 Z. 왜 안되냐, 여기 로테이트 체크 안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스케일도 스냅이 걸리도록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도 단위로 컨트롤 Z. 만일 여기 로테이트 스케일을 끄고서 얘들을 회전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스냅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또는 Shift 키를 누르고도 스냅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들었지? 그리고 또 여기서 스케일을 조절할 때 얘도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크게 조절할 수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눌러갖고 스냅을 걸어줄 수 있고 Shift 키를 눌러서 스냅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러니까 여기를 체크했을 때는 컨트롤 키나 Shift 같은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고도 스냅을 걸어줄 수 있고, 얘들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컨트롤 키나 Shift 키를 이용해서 스냅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 Shift A를 하고 얘를 Shift Z 해갖고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보겠습니다. 얘를 좀만 이렇게 옮기고 잠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좀만 이렇게 옮겨준다. 그러면 스냅 기능이 해제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동할 때
그리드에 스냅되도록 인크리먼트에 체크되는데 그리드에 스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동 시에 무조건 그리드에 스냅되게 해야겠다. 그럼 여기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 체크해줍니다. 여기 체크해주고 이제 한번 여기 얘 선택하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탁탁 스냅됩니다. 여기를 한번 G키를 누르고 이렇게 바꾸고 G키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앱솔루트 그리드 스냅을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딱딱딱 스냅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텍스와 엣지 그리고 페이스의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가 하나 있는데 플랜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S키를 누르고 한 5배 정도 키워주기 위해서 숫자 키패드에서 5를 입력해주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얘를 좀 위쪽으로 올려주겠습니다. G키를 누르고 Z키를 눌러서 한 이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꼭 맞을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면 됩니다. 이제 얘를 선택하고 태키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모서리마다 포인트가 있고 다시 태키를 누르고 얘를 선택하고 태키를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모서리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스냅되게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여기 와서 버텍스 스냅을 사용할 겁니다. 이 버텍스 스냅 중에서 클라시스트 가장 가까운 것들이 스냅되도록 얘를 선택하였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G키를 눌러줍니다. G키를 눌러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냅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버텍스끼리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이번에는 ESC키를 누르고 한번 스냅되는 걸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큐브의 버텍스하고 밑에 플랜의 버텍스가 같이 스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옵션을 살펴보기 위해서 얘 상태에서 Shift D 하고 우클릭 해주겠습니다. 우클릭 해주고 얘를 해서 좀만 이렇게 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라시스트가 아니고 이제 센터인 경우입니다. 센터인 경우 이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이때 센터인 경우에는 기즈모의 이 센터가 스냅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이 기즈모가 보이는데 이 기즈모의 센터가 스냅되는 겁니다. 이제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동시켜줍니다. 그럼 스냅됩니다. 뭐가 스냅된 거냐? 기즈모의 센터가 여기 포인트에 버텍스에 스냅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센터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그 중심점이 다른 포인트에 다른 버텍스에 스냅되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미디언은 또 약간 또 다른 개념입니다. 미디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이 중앙의 개념인데 미디언 한번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번엔 미디언 얘를 Shift D를 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를 미디엄 포인트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미디엄 포인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미디엄 포인트가 여기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액티브 셀렉션에 액티브 셀렉션을 기준해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액티브 엘리먼트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쪽에 나타납니다.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 액티브 셀렉션에 나타난 기준의 중심점이 이렇게 버텍스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엣지도 옵션들이 비슷하고 엣지도 로테이트 하거나 스케일 할 때도 스냅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체크해주면 됩니다. 체크해주면 되고 뭐 페이스도 그렇습니다. 페이스도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 또는 엣지 센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경우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어느 때 많이 사용되냐 얘를 잠시 제거하겠습니다. 얘도 제거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에디트 모드에서 사용합니다. 탭키 눌러갖고 빼서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버텍스를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버텍스 하나만 선택하고 스냅 버텍스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 보통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클라시트 이렇게 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했을 때 기즈모가 나타나게 하고 싶다. 이동 기즈모가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 이 무브를 체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택 상태에서 얘가 기본으로 이동 기즈모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얘를 지금 선택한 이 버텍스를 이쪽 버텍스에다가 스냅 시켜주고 싶어. 그럼 여기서 클라시스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딱 스냅됩니다. 여기 말고 이쪽에 딱 이런 식으로 스냅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을 걸어줄 때, 즉 에디터 모드에서 버텍스를 다른 버텍스에 스냅 걸 때 이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클라시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엣지에 스냅 걸 때 나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쪽 엣지에 이렇게 쫙 스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걸어줄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스냅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페이스에도 스냅을 걸 수 있는데 페이스에 스냅 거는 경우는 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 그리고 여기 엣지 센터 엣지에다 스냅을 걸 수 있는데 엣지의 딱 중심에 스냅을 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그때 여기를 엣지 센터에 스냅 걸겠다 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엣지로 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가운데 스냅이 걸립니다. 여기 가운데 가니까 탁 멈춥니다. 밑에도 이렇게 스냅에 딱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스냅이 걸립니다.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버텍스나 엣지, 그리고 엣지 센터에 스냅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에디트 모드에서 그때 여기 클라시스트를 사용하고 스냅을 거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얘들은 오브젝트 편집보다는 에디트 모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스냅 옵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 관련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큐브를 넣어주고 스케일을 한 5 정도 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고 얘들을
얘를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빠져나오고 콘을 G키를 눌러서 좀 이쪽으로 좀 옮겨주겠습니다. 이 콘을 요 위에다가 좀 얹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면 위에, 이쪽 면 또는 내가 원하는 면 위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스냅에서 페이스를 이용합니다. 버텍스는 점, 엣지는 선, 페이스는 면입니다. 페이스를 선택하고 클라지트를 해줍니다. 클라지트를 해주고 지금 얘를 활성화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 선택하고서 G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오다가 스냅을 걸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 스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면에 이렇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스냅이 됐습니다. 얘를 다시 G키를 누르고 요번엔 요 밑에다가 이 경사진 면에 다시 요 경사진 면에 스냅을 걸려갑니다. G키 누르고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냅이 걸리긴 하는데 얘가 방향이 위에를 향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Z 뭔가 좀 G키를 누르고 좀 옮겨주겠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면에 하니까 얘가 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옵니다. 원하는 방향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페이스에서 얼라인 로테이션 투 타겟, 타겟에 맞게끔 회전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G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에 스냅 걸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얘를 또 G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다가 스냅 걸고 싶다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여기에 맞게끔 스냅 되면서 회전도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특정 오브젝트들을 다른 오브젝트의 표면에다 이렇게 쭉 스냅을 해주고 싶을 때, 그리고 스냅 해주면서 표면의 어떤 각도에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해줘야겠다. 그때 이 스냅을 페이스 선택하고 그리고 이 옵션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스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 오비로 가고 콘을 추가해주겠습니다. 콘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얘가 밑에 라인 보면은 그리드에 스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셀렉션 투 그리드 합니다. 그럼 밑에가 그리드에 딱 스냅됩니다. 조금 위쪽으로 가까이, 이번엔 위쪽 라인에 가까이 하고 우클릭하고 스냅에서 셀렉션 투 그리드, 그럼 위쪽 그리드에 달라붙습니다. 이번에는 얘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스냅에서 셀렉션 투 커서, 선택한 오브젝트를 커서로 이동시킵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은 여기 있습니다. 얘를 커서 쪽으로 이동시키면 얘하고 얘가 스냅됩니다. 우클릭 셀렉션 투 커서, 이렇게 이 오브젝트 오리진이 커서에 스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다시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셀렉션 투 커서 킵 오프셋이 한 것이 있습니다. 킵 오프셋, 얘가 무슨 얘기냐, 얘를 선택하고 Shift D 하고 우클릭하고 복제된 것을 좀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하고 셀렉션 투 커서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두 개 다 선택한 오브젝트들의 오리진이 3D 커서로 오면서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우클릭하고 셀렉션 투 커서 킵 옵셋, 떨어져 있는 간격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두 선택한 오브젝트의 이 중심점이, 이 오리진과 오리진의 중심점이 3D 컷에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번에는 셀렉션 투 액티브 있습니다. 셀렉션 투 액티브. 좀 다른 거 하나 큐브를 하나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얘
그럼 얘가 나중에 선택한 거니까 얘가 액티브 셀렉션이 됩니다. 액티브 셀렉션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선택한 것을 액티브 오브젝트에 스냅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 큐브가 이쪽으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너무 큰데 S 좀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고 얘가 액티브 셀렉션이 되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셀렉션 선택한 것을 액티브 오브젝트로 이렇게 이동시켜줍니다. 스냅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우클릭해서 보면은 커서를 선택한 오브젝트 보내줄 수 있습니다. 3D 커서를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3D 커서를 선택한 오브젝트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클릭 커서 to selected 3D 커서가 여기 있다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있는 곳으로 스냅되는 것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고 이번엔 커서를 월드 오리진 3D 커서가 여기인데 월드 오리진을 보내면 XYZ점에 XYZ 값이 0인 이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우클릭 커서 to 월드 오리진 얘가 이제 여기 있다 이쪽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번엔 커서를 그리드에 또 정렬하는 겁니다. 커서를 그리드에 스냅하는 건데 이 커서를 Shift 키를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이동해도 되는데 그냥 단축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면 Shift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3D 커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요점 따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그리드에 지금 스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우클릭하고 커서를 to 그리드 커서를 그리드에 스냅해 주겠다. 클릭합니다. 그럼 가까운 그리드로 스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엔 커서를 또 액티브 셀렉션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세 개 선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액티브 셀렉션 얘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선택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애한테 얘를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커서 투 액티브 합니다. 커서가 여기 있으면은 왜 커서를 이렇게 이동시켜 주냐? 커서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위치이기도 하고 또는 이 커서는 피벗 포인트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클릭하고 이 커서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선택하고 R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3D 커서가 있는 지점에서 이렇게 피벗 포인트가 형성되면서 그 지점에서 회전의 중심축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